처음 며느리가 들어온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설레고 긴장된 마음으로 오랜 시간 기다려온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려나가는 아들의 모습이 대견했고 앞으로 함께 살아가며 곁에서 며느리를 친딸처럼 맞아줄 날들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도 밝고 성실한 사람이라 생각했기에 마음이 한결 든든하기도 했지요. 며느리가 저희 집에 처음 들어온 날 저는 작은 환영식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요리를 준비하고 집안을 따뜻하게 꾸며두며 가족 모두가 하나가 되는 느낌을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있던 아들과 며느리도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었고 앞으로의 삶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정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생활 공간을 나누는 데 있어 불편함 없이 지냈습니다. 며느리도 저희 집에 빨리 적응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고 저 역시 마음속으로 며느리를 존중하고 응원하려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가족 내에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생활 방식의 차이일 거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작은 차이들이 점차 커지더니 어느새 우리 가족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와 며느리 사이에 생긴 뭐라 말하기 어려운 어색함이 조금씩 커져만 갔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끼리 자연스럽게 나누던 대화가 어느 순간부터 서로 눈치를 보게 되었고 생활 속 작은 일들조차 서먹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적응하고 있었겠지만 제 마음은 왠지 모르게 불편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었기에 누구 하나 문제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미묘한 감정들이 겹겹이 쌓여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들에서 서로가 어색해지는 순간들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오래된 습관대로 집안일을 맡아왔는데 며느리가 자신의 방식대로 정리나 청소를 할 때면 제게는 낯설고 어딘지 모르게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의 감각 차이일지도 모르겠다고 애써 넘기려 했지만 가끔씩은 집안에서 제자리가 점차 사라져가는 듯한 아쉬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며느리는 생활의 디테일을 중시하는 편이어서 작은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챙기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쩌면 저희와 맞지 않다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하다 보면 약간의 흐트러짐이나 유연함도 허용해왔던 사람이라 어느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니까요. 그러나 며느리와 함께 지내다 보니 사소한 가사일조차도 긴장감을 느끼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며느리의 기준에 맞지 않게 했다가는 괜히 서로에게 서운함이 생길까 싶어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었지요. 며느리 역시 나름대로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에게 무언가 지적을 한다거나 제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은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아들을 사이에 둔 상황이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아들이 중간에서 불편함을 겪게 될까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고 서로에게 완전한 마음을 열지 못하는 듯한 벽이 생겨나는 듯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작은 일상 속에서 괜찮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넘기는 순간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생각이 반복될수록 우리 가족 안의 공기는 점차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하는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축복하며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날 저도 온 마음을 다해 환영했으니까요. 직접 요리한 따뜻한 음식과 소박한 장식들로 집안을 꾸미며 제 마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며느리도 그런 저의 마음을 알았는지 밝은 얼굴로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저희와 인사를 나누었고 다정한 미소로 첫 인사를 건넸습니다. 며느리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면서 지냈습니다. 며느리 역시 성실하고 밝은 모습으로 우리 집에 잘 녹아들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에선 이제 정말 하나의 가족이 되는구나 하고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점차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차이에서 비롯된 불편함이었기에 그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편함은 더 이상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활 방식이나 가사 분담, 집안의 작은 일상들에서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집안일에 대한 제 방식이 며느리에게는 조금은 낯설었던 모양입니다. 서로 다른 세대에서 자라온 만큼 당연히 생활 습관에도 차이가 있었겠지만 그런 작은 일들에서 조금씩 어긋남이 생기더니 어느새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쌓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벽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대체로 대범한 성격이라 집안일에 있어선 조금 흐트러짐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오히려 긴장감 없이 편안하게 가족들이 지내는 모습을 더 좋아했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이런 점에서 저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작은 부분도 꼼꼼히 챙기고 질서 있게 정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사일을 함께 하다 보면 왠지 긴장하게 되고 사소한 실수에도 서로가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저도 모르게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며느리도 어느새 제 눈치를 살피게 되는 듯 했습니다. 서로 배려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우리 사이에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아들도 이 상황에서 저와 며느리 사이의 어긋남을 중재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들의 모습도 제게는 조금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이 문제를 속으로 감추고 차마 누구에게도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겠지 하며 넘기려 했지만 그럴수록 불편함은 점차 커져만 갔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후 점차 미묘한 변화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별로 신경 쓰지 않던 사소한 것들이 이제는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고 어느새 우리 집안에서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거실로 나설 때부터 며느리와 마주치는 순간까지 저는 매사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우리 집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하며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문제가 단순한 생활 차이 이상의 문제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식사 준비를 도우려는 제 행동이 며느리에게는 방해가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래 저는 음식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준비하는 편이었고 가족들도 그 점을 알고 편안하게 기다리곤 했지요. 그런데 며느리는 식사 준비를 굉장히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해내려 했습니다. 자기가 세워둔 방식이 있어서인지 제가 중간에 들어가면 그 흐름이 깨지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도 며느리는 조금씩 미묘한 거리감을 두고 있었고 그 모습에 저도 점차 괜히 돕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생활 속의 소소한 일들이 어딘가 자꾸 어긋나게 되면서 어느새 저는 며느리에게 쉽게 다가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일을 도울 때마다 신경을 쓰게 되고 며느리의 방식에 맞추려 노력했지만 제게는 익숙하지 않은 일들이 많았기에 저 역시 자연스레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은 갈등이 우리 가족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느낀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우리 사이의 갈등을 느낀 후로는 중간에서 저와 며느리 사이의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와 며느리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려는 듯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자칫 어색한 분위기가 될 때마다 말을 꺼내어 화제를 돌리거나 자리를 바꾸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그 모습이 오히려 제게는 안쓰럽게 보였습니다. 아들도 이렇게까지 신경 쓰게 만드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고 제 입장에서도 아들을 위해서라도 문제를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의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모든 가족이 마치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생활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며느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차 부담스럽게 느껴졌고 그럴수록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쌓여갔습니다. 아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했지만 며느리와 저 사이에서 중재하려는 아들의 모습 또한 늘 성공적이진 않았습니다. 특히 저희가 평소 나누던 대화나 농담조차 서로 조심스러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조심스러워지니 집안에 오가는 말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한 지붕 아래 있지만 각자 다른 방으로 들어가 마음을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가족들이 모두 함께 모여 오랜만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주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며느리와 함께 식사를 준비하려고 주방에 섰는데 저는 자연스레 제 방식대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요리하는 동안 며느리와 나누는 대화도 어색하지 않게 이어가려 했지만 며느리가 은근히 긴장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참 후 제가 익숙하게 사용하던 주방. 도구의 위치를 바꾸어 놓은 것을 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가 이 주방 도구들을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며느리의 말에 나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사실 이 집 주방에서 수십 년 동안 사용해 오던 도구들을 저만의 방식대로 배치해 온 터라 그것을 건드리는 일이 제겐 불편하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며느리의 말이 예의 바르고 배려 깊었음에도 저는 순간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게 우리 집 주방이 정말 우리 집 주방이 맞나 하는 낯선 기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이내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그 후부터 며느리와 주방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작은 일들이 몇 번씩 반복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며느리와 주방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며느리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스스로 거리를 두려는 듯 행동했습니다. 며느리는 주방 일을 할 때마다 나서서 모든 것을 자신이 맡겠다고 했고 저는 그런 며느리의 태도를 배려해준다 생각하며 주방에서 물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주방뿐 아니라 집안의 다른 공간에서도 며느리와 마주치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끼리 거실에 모여 자연스레 TV를 보거나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그 시간조차 긴장 속에서 조심스럽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실에 앉아 있을 때 며느리가 들어오면 잠시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제가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말을 삼가게 되는 때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아들은 그나마 중간에서 계속 대화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가족끼리 편하게 웃고 떠들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듯 때로는 저와 며느리 사이에 앉아 가벼운 농담을 하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요. 아들의 그러한 노력에 감사하면서도 저는 그 노력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스스로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의 공기는 무거워져 갔고 특히 며느리가 휴식을 취하는 모습조차 저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피곤한 듯 소파에 앉아 쉬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서 섭섭한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온 후로 집안의 모습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저는 저 자신마저 그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집에서 과연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곳은 분명 제 집인데도 점점 제 위치를 잃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 감정을 아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며느리에게 털어놓기엔 더더욱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집안에서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식과 다르게 집안을 관리하고 아들이 그 방식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들이 쌓여갔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감정의 갈등은 결국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 모두가 모여 주말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저녁 준비를 거의 다 해놓았고 아들과 저는 그날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 각자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을 먹다 사소한 의견 차이로 며느리와 저는 결국 언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음식에 대해 제가 무심코 한마디를 던진 것이 그 계기였습니다. 예전엔 이 음식 이렇게 간을 좀 더 했었는데 제 말을 들은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얼굴을 보였고 이내 눈에 띄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사실 그저 옛날식의 익숙한 맛을 떠올리며 무심히 말한 것뿐이었지만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심기가 상한 듯 조용히 입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우리 사이에 어색한 기운을 느꼈는지 엄마도 당신도 오늘 음식 맛있다고 했잖아. 그러니 그냥 즐겁게 먹자. 며 분위기를 풀려 했지만 이미 생긴 어색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서 며느리는 갑작스레 자리를 뜨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 자리에 남은 저는 순간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도 당신도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엄마도 며느리와 함께하는데 적응하려고 애쓰는 걸 알지만 우리도 엄마의 그런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싶어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를 억울함과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최대한 조심하려고 했고 며느리가 불편하지 않게 배려하며 지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가족 간의 어색함이 이어지니 저도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차분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저도 모르게 그동안 쌓였던 서운한 감정이 흘러나오고 말았습니다. 내가 최대한 너희한테 맞추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이 집이 점점 낯설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야. 며느리와 나도 서로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그 차이를 좁히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 아들은 저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고 저 역시 내뱉은 말들을 곱씹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방에 돌아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문제는 제 마음속에서만 점점 커져왔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며느리도 분명 노력하고 있고 아들도 중간에서 상황을 완화하려 애쓰고 있었는데 정작 저는 그런 노력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벽을 세워왔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여전히 제가 살던 그곳인데 이제는 그 집에서 마음껏 편히 지낼 수 없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그날 밤 방에 돌아와 혼자 앉아있자니 온갖 생각이 밀려들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며느리에게 먼저 다가가 진솔하게 대화를 나눠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서로 다른 세대와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끼리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저 조금만 더 지켜보면 괜찮아질 거야라며 시간을 보내온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불편함을 억누르기만 했던 것이 결국 오늘 저녁에 작은 다툼으로 터져버린 게 아닌가 싶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에서 자연스러웠던 일상들이 이제는 저조차도 조심스러워지고 저의 오랜 습관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어딘가 며느리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신경 쓰게 된 지 오래입니다. 며느리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는 부담감이 점점 더 커지면서 어느 순간에는 며느리 앞에서조차도 제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또한 조금씩 지쳐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오늘 저녁에 있었던 대화 속에서 아들의 말도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들은 나름대로 저와 며느리를 위해 노력해 주었지만 정작 저는 아들의 그 노력조차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저를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정작 저는 제 불편함을 그대로 쌓아두며 우리 가족 모두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이 집안에서 점점 잊혀지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주방에 작은 물건 하나를 배치하는 문제에서부터 집안일의 작은 방식에 이르기까지 제 목소리와 저의 방식이 더 이상 이 집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 서운했습니다. 제가 살아오며 하나하나 손수 꾸리고 다듬어온 집이지만 이제는 저보다도 며느리의 방식과 생활이 더 우선시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집안의 작은 변화나 생활 방식은 늘 제가 결정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가족들이 각자 편히 지낼 수 있는 방식을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 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저의 방식들이 하나둘씩 바뀌고 며느리의 입맛과 취향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저 자신도 적지 않은 혼란을 느꼈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감정은 아들에게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며느리와의 다툼이 생기면 곧바로 제 감정을 토로하고 싶다가도 아들이 그 중간에서 힘들어할까 싶어 자꾸만 제 마음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오늘 저녁처럼 가끔씩 감정이 폭발하고 나면 그제야 저는 고작 이런 일로 힘들어했나 하는 자책감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섭섭함과 아쉬움이 쌓여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에게 다가가 직접 마음을 나누려 해도 며느리가 제 감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지 자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분명 저를 존중하고자 노력해 주었고 저 역시 며느리를 배려하며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와 환경이 다르다 보니 우리가 서로에게 느끼는 미묘한 거리감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저녁의 사건이 이런 거리를 더욱더 넓히고 말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한참 동안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다 보니 새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고 며느리와 저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막막한 마음만 커져갔습니다.
결국 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감정을 풀고 이야기를 나누기 어렵겠지만 천천히 서로를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제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억누르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차분한 마음으로 아들과 진지하게 대화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운 뒤 저는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말을 준비하며 새롭게 다가올 하루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주방에 들어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마음속에 정리해둔 말들이 많았지만 막상 아들을 앞에 두고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어제 저녁의 어색한 분위기와 묵혀둔 감정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며 말문이 막혔지요. 한동안 침묵이 흐르다가 결국 저는 아들에게 솔직한 마음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요즘 집안에서 예전처럼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며느리가 들어온 후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쩐지 내가 자꾸 소외되는 것 같아서. 제 말을 들은 아들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힘드셨죠? 저도 엄마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서 계속 미뤄두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아들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중간에서 노력해준 아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며느리에 대한 제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마친 후 저는 곧바로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며느리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제 이야기를 듣고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실은요. 우리 가족에게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 않아 불안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잘하려고 애쓰다 보니 오히려 어머니께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조심스럽게 굴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며느리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니 제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도 저처럼 우리 가족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혼자 애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생활 방식을 조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조금씩 주방과 집안일을 맡기되 필요할 때에는 제가 자연스럽게 도울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또 서로의 방식이 다를지라도 존중하며 조화롭게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예전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솔직히 표현하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점점 편하게 느낄 수 있었고 며느리도 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함께 무언가를 하는데 부담을 덜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가족으로서의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구독자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쌓이는 작은 갈등이라도 서로 솔직하게 말하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경험으로 깨달았습니다. 모두에게 각자의 방식과 공간이 있듯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족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가족도 혹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한번 용기 내어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대화 속에서 조금씩 풀려가는 감정들이 여러분 가정에도 따뜻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사연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